마저 필 받은 김에 하나 더 찍겠습니다. 신문 보고 하는 거. 그 대림산업이 새 가구의 그 청약을 받으라고 하니까 26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번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동산 분석가라고 칭하면서 무주택자를 현혹하고 있는 주새끼 부동산 분석가. 누군지 아시죠? 그냥 그렇게 저는 그냥 닉네임을 붙이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너는 이 현상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이 친구는 어떤 경우도 집을 사지 말라고 합니다. 집값은 무조건 떨어진다고 합니다. 폭락론자입니다. 저는 상승론자도 아니고 폭락론자도 아닙니다. 현실에 맞게 이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집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할 거고, 하락기는 어떻게 하고, 상승기 어떻게 하고, 그걸 짚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딱 두 가지만 하면 이 사람은 평생 그 짓만 하고 있을 겁니다. 부자 때리기. 하여튼 부자는 무조건 때리고 보는 겁니다. 현 정부가 재벌 때리듯이. 그 다음에 집가진자 때리는 거예요. 무조건 이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부자나 집가진자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제외한 그 유튜브나 그 다음에 언론에 나와 있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석가,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제가 엊그저께 말했던 그런 방구석에 앉아서 도표만 보고 하는 인간들을 제가 약간 비판했는데, 이런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지 모든 부동산 분석가를 싸잡아서 하는 건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석가들이나 그렇게 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딱 보고 판단해서 이행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 이 정도로 하고, 또 그 친구가 하는 것 중에 또 그때 짧은 시간 다 말 못해서요, 좀 부연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전월세 신고제를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전국의 모든 그 다주택자들을 탈세범으로 취급해서 이제 탈세를 못하게 만든다고 얘기한 겁니다. 너는 말이지, 정말 기초가 없는 애야. 전월세 신고제는 탈세범을 잡는 게 아니고 증세를 하려는 거야. 증세. 세금을 더 거두려는 거. 자, 얘기해 볼게. 그 전에는 전세를 놓는 사람들한테는 비과세라 그러는 거야. 비과세. 너는 지금 비과세가 뭔지, 면세가 뭔지, 탈세가 뭔지, 절세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세를 몇 채 갖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도 비과세 혹은 면세를 해줬어. 면세 내지는 비과세. 알겠냐? 근데 너는 그걸 탈세했다고? 이젠 탈세는 못 할 거라고? 아주 무식한 놈이야. 너는 아주 한 1분 이상은 못 듣겠더라고. 국세청에 가봐. 네가 한번. 국세청의 납세 보호 담당관이든 아니면 과장급들을 직접 만나봐. 이러이러해 하려는데, 제가 세금을 내겠는데 절세 방안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나 보라고. 너는 집 한 채도 없으니까 못 가겠지. 없어야 정상이고. 가면은 자세하게 알려줘. 이렇게 세금을 하십시오. 물론 공무원들은 조금 더 불친절해. 그러니까 거기에 납세보호 담당관이라고 그것만은 상담해 주는 사람이 있어. 안 그러면 시간을 맞춰가면은 거기에 요일마다 나오는 세무사가 있단다. 알겠냐? 뭘 알고 너는 떠버리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절세야, 절세할 수 있는 요령을 기가 막히게 알려줘. 탈세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걸 안 내는 사람들, 범법행위자야 이거는. 너는 절세인지 탈세인지 다 싸잡아서 비과세, 면세 이걸 다 잡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조금 더 배워. 유식하고 이 정도로 어른 이야기할 때는 이 정도로 좀 잘하란 말이야. 너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까봐 나는 그런 진정성에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가구에 26만 명이 몰렸어.
자, 죄송합니다. 그 친구한테 이제 하는 건 아닌데. 자, 세 가구에 26만 명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먼저 이야기할게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미래 가치가 좋다고 판단하니까. 17억 4,100만원짜리 기사 보고 할게요. 그런데, 26만 명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아니? 17억 넘어가면은 대출이 안 돼요. 계약금 중도금 다 있어야 돼요. 그럼 계약금 중도금 3억 4천만 원만 있으면 나머지 14억 얼마는 전세금으로 대체한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세력들은 그렇게 이거를 갭 투자라고 하고 이거를 비판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투기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눈으로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있다 치면 있겠죠. 청와대도 있고 장차관들도 있고 정부에도 있고 변호사 집단도 있고 의사 집단도 있고 다 있겠죠. 대한민국에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기입니다. 감사원도 기고요. 국세청도 천지예요. 그렇게 되면 투기꾼이. 그리고 지기대로 투기 당사가겠죠. 갭 투자는요, 사람의 돈은 생물이에요. 대출을 뭐 안 해준다 그러니까 15억 넘어간 거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찌됐든 간에 미래 가치가 집값은 오를 것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17억이면 40%밖에 안 되니까 얼마입니까? 4천원 매덕 융자가 안 되잖아요. 40%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청약 시장은 그렇게 중도금 잔금까지 전부 대출 안 해주니까 이제는 넘어가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금액은 80%까지 해주니, 지금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지금 90% 가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10%만 지돈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이게 투자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달라들겠느냐는 얘기예요. 3명 모집하는데 26만 명이 달라들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것만, 제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가 좀 열불나가지고, 그 주새끼 부동산 전 분석가한테도 좀 열불나고, 저 아주 좀, 그게 덜 빠져서. 그러니까, 어찌됐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어떤 경우든 정책은 마켓플레이스. 시장은 이기지 못한다. 사람 국민의 심리는 이기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경제가 폭망하고 엉망진창일 때도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우리나라가 완전 망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서울에 집 한 채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전부 싸잡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국민의 마음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